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변수 안에 데이터 여러 개가 그룹화돼서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자료 구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성적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걸 놓고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각각의 점수를 전부 변수에다가 담아야 된다 라고 전제를 걸면은 3명씩 3과목이니까 변수가 9개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30명에 대해서 20개 과목이라고 하면은 변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프로그램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자료 구조입니다.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자, 배열도 일단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언은 똑같아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요, 값이 할당되기 전까지는 종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언만 해놔서는 이 변수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별로 구별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넘버 타입이 되는 거고, 따옴표 열고 헬로라고 집어넣으면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연 다음에 저장하고 싶은 변수들을 콤마로 나열해서 쭉 할당하면은 이때부터 얘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콤마로 구별해서 나열하시면 되고요. 자, 선언하고 할당이 나눠져 있으면은 콘스트로 할 수는 없지만 아래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콘스트를 쓰셔도 되겠죠. 통상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요, 배열을 만들 때 원소가 어떤 종류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배열을 쓸 때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모아놓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new array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 array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클래스라고 하는 주제가 아직 우리가 진도에서 안 나간 거니까 일단 오늘은요, new array까지 묶어서 그냥 명령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자, 클래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let a는 한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5라고 하면은 얘는 그 데이터 공간에 5라고 하는 값 하나만 들어있는 배열이에요. 근데 let b는 new array 라고 하고서 5라고 지정을 하면은 얘는 5칸짜리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각의 이 원소들은 모두 undefined 상태가 돼요. 그래서 new array는 상황에 따라서 작동 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new array 쓰시는 거는 권해드리질 않아요. 자, let a는 10, 20, 30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a.length 라고 하면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조회합니다. 즉 3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배열의 크기, 배열의 길이, 배열의 사이즈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배열은요, 이 각각의 배열 원소는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값을 배열의 인덱스라고 해요. 자, 배열의 크기가 3이었죠.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고요. 항상 배열의 크기 빼기 1까지의 값을 1씩 증가하면서 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규칙이죠. 그래서 배열은 반복문하고 항상 짝으로 다녀요. i는 0부터 i가 a.length보다 작은 동안이라고 하면은 이 반복문의 범위, i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 반복문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가 되죠. 인덱스 번호 규칙하고 맞거든요. 일단 배열이 나오면 무조건 반복문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값에 접근할 때는 0번째 값, 그럼 1이죠. 2번째 값, 3.14가 되고요. 4번째 값, fails가 되고요. 6번째 값, 5, 6, 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걸 빼고는요, 그냥 일반 변수랑 똑같아요. 자, 1번 예제입니다.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앞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한 예제입니다. myARR1 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myARR1에다가 4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했어요. 출력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나옵니다. 자, 아래처럼 선언과 할당 통합할 수도 있고요. myARR2.length라고 하면은 배열의 원소가 4개다라고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요만큼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일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요만큼의 코드만 실행하기 때문에 위에 코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myARR이 도대체 뭔데 length를 가져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myARR2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드래그할 때는 얘가 뭔지를 정의한 그만큼의 코드를 같이 드래그해서 실행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myARR3에다가 대괄호를 넣어서 5라고 하면은 얘는 5라는 값 하나를 갖는 한 칸짜리 배열이 돼요. 근데 new array라는 거에다가 5라고 해서 넣으면은 얘는 5개의 빈 아이템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5칸짜리가 돼요. 근데 각각의 칸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new array라는 명령에다가 숫자 값 하나만 줄 때는 대괄호로 만들 때랑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배열 다룰 때 요거 때문에 에러 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배열 원소 접근입니다. 1, 3.14, true, hello. myARR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자, 앞에 거 두 개는 숫자니까 %D로 찍었고요. 나머지는 숫자가 아니니까 %S로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 값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쉽죠? 자, 그 다음 구조분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구조분해는 자바스크립트에만 있어요. 뭐 파이썬에 좀 비슷한 게 있긴 하긴 한데 자바스크립트가 좀 더 화려해요. 이 구조분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요. 이 구조분해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선 설명을 안 해요.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기본서들이 구조분해를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문법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 구조분해라는 문법이 일반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는 안 쓰여요, 잘. 근데 리액트 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요, 이게.
리액트 수업에서는 당연히 기초문법은 알고 왔겠지라고 생각하고 구조분의 언급을 안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본 수업에서는 최신 문법이니까 아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강사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뜨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구조분해라는 건요, 배열의 원소를 각각 다른 변수에다 분해시키는 겁니다. 자, myARR2가 100, 200, 300을 갖고 있어요. 자, 앞에는 콘스트건 레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괄호로 감싸면서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를 정의하면서 배열을 할당시키면은 원소가 A, B, C라는 변수에 각각 분리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A는 100, B는 200, C는 300이 돼요. 자, 요번에는 배열에는 원소가 3개인데 구조분해에서 처리하는 변수는 2개예요. 그러면 A는 100, B는 200, 300은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배열의 원소가 3개밖에 없는데 분해하는 변수가 많아요. A는 100, B는 200, C는 300, D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undefined가 됩니다. 자, 그럼 요 경우요. 표현식이 조금 특이하죠? 점점점이에요. A는 100, B는 200, 그리고 나머지 원소 300과 400과 500을 배열로 묶어서 레스트가 됩니다. 이 레스트는 뭐 C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이라는 게 나머지를 갖다 엎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300, 400, 5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돼요. 자, 배열이 있어요. 인덱스가 0, 1, 2잖아요. 이게 끝이라고요. 근데 myARR6에 네 번째 원소에 접근해라 라고 하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array index out of exception 뭐 이러면서 배열의 인덱스가 초과됐습니다 하면서 에러가 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undefined입니다 하면서 출력을 해줘요. 에러 안 나요. 이게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없으면 에러인 건데 이게 허용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자, 심지어는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밖에 없어요. 배열이. 근데 myARR7에 네 번째 원소랑 1을 더해라 라고 하면은 연산이 돼요. 다만 현재 myARR의 네 번째가 undefined였죠. undefined에다가 숫자를 더하면은 nan, not a number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에러 안 납니다. 멀쩡히 실행이 됩니다. 오작동을 하는 거지 에러가 안 나요. 차라리 이럴 때는 에러가 나면 내가 뭔가 잘못 코딩했구나 하고 알고라도 넘어가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를 멀쩡한 코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아까 2번 예제 보던 거 구조분해입니다. 자, 7라인부터요. 100, 200, 300을 담고 있는 배열인데 이걸 ABC에다 구조분해하면은 A, B, C가 각각 100, 200, 300이 됩니다. 배열의 원소를 독립적인 변수 ABC에다가 나눠 갖는 거고요. 이때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맘대로 정하시면 돼요. 꼭 ABC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를 담고 있는 배열을 B1과 B2에다 담아요. 그러면 1은 B1, 2는 B2, 그 다음에 3, 4, 5, 6, 7, 8, 9를 묶어서 레스트 언더바 B가 돼요. 네, 결과는 여기부터는 제가 옆에 주석으로 써놨어요.
자, myARR에다가 100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0번째 원소를 아이템 1에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오케이죠. 존재하니까. 근데 myARR의 1번째를 아이템 2에다 넣어라. 에러 안 나요. undefined라고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코딩하면 에러가 나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상황을 멀쩡한 코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if문 같은 걸로 내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아이템2가 undefined면은 1번째여서 존재함,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점검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게 자바스크립트가 좀 힘든 거예요. 자, 아까 myARR이 100이었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구조분해, 보통 구조분해를 비구조 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x하고 y에다 복사해라 라고 하면 요거 자체가 100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은 x에 들어가고요. y는 복사할 게 없으니까 undefined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고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으로 배열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 여기부터 이제 배열에 대한 각종 그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내일은 오늘 거보다 좀 더 골치가 지끈지끈 하실 거예요. 이제 보통 반복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코드가 좀 많이 난해해지기 시작을 해서 좀 천천히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2주 만에 한 거니까 약간 좀 천천히 했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네, 남은 시간 코드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되시면은 이제 자리, 이제 컴퓨터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